사또 억울하옵니다.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요. 되었다. 저놈이 지죄를 이실직고할 때까지 매우 쳐라. 예.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나 죽네. 사또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요. 제가 그랬습니다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요. 진작 실토할 것이지. 내 척 보면 아는 것을. 냥냥. 당장 옥에 가두어라. 예. 옛날 조선 숙종 때 한 고을에 신씨가 있었다. 그는 호랑이 포도대장으로 불리곤 하였는데 성격이 대쪽 같고 강건하여 불의에는 불과 같은 성격으로 인정사정 봐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또한 틈만 나면 고을을 수시로 순찰하였고 사건이 발생하면 특유의 눈썰미로 범인을 순식간에 찾아내어 사건을 마무리 짓곤 했다. 그 덕에 그가 부임한 고을의 범죄율은 극도로 낮아져 죄를 짓지 않은 백성들은 평안히 삶을 이어갈 수 있었다. 하지만 한편으론 그 모습을 우려스럽게 바라보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신씨의 아내였다. 여보, 죄인들을 너무 엄한 형벌로 다스리는 게 아니신지요, 냥냥. 그게 무슨 말이오, 부인? 당신께서 내리는 엄한 형벌로 자백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모두 다 범죄자일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엄한 형벌을 가하여 무고한 백성을 죄인으로 만드는 일을 계속하시면 사람들의 원한을 사게 되어 훗날 당신께 부메랑이 되어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부인, 그게 무슨 말씀이요? 나를 그리도 우둔한 사람으로 보시는 게요. 나는 절대로 무고한 백성을 죄인으로 만든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 것이요. 내 오늘 대화는 못 들은 걸로 하겠소. 냥냥. 까꿍. 야, 깜짝 놀랐잖아. 우리 애기 내가 많이 보고 싶었지. 나동 히히. 그런데 너네 집 주인어른 호랑이라고 소문났던데 안 무서워? 무섭지. 집에서 눈만 마주쳐도 숨이 안 쉬어지는걸. 근데 이 시간에 나 만나도 되는겨? 잠시 우물에 물 뜨러 갔다 온다고 했으니 잠시 동안은 괜찮아. 그래? 아이고 우리 애기. 이 둘은 하나는 박씨 대감집 남자 종이었고 다른 하나는 바로 신씨의 계집종이었는데 자신의 계집종이 요즘 부쩍이나 중간중간 사라지는 것이 수상했던 신시대가 눈썰미 좋은 그가 그걸 놓칠 리가 없었다. 역시나 가만히 뒤를 캐어 알아보니 박씨대감 종놈과 틈만 나면 연애하느라 자신의 할 일을 다하지 못하고 주변 다른 종에게도 은근히 민폐를 끼치는 것이었다. 아하, 저거 기회가 되면 내 언제 따끔하게 혼 좀 내줘야겠구나. 냥냥. 그리고 그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오늘 신씨는 포졸들과 함께 멀리까지 순찰을 나가게 되었는데 이런 날이면 줄곧 계집종이 도시락을 싸서 가져다 주곤 했다. 주인어른, 여기 도시락 받으십시오. 아, 그래, 고생했다. 자자, 어서 들어와서 너희들도 식사부터 하거라. 예, 감사합니다, 사또어른. 그런데 이게 뭐야? 이거 누가 먹다만 도시락이잖아. 이걸 어떻게 먹으라고?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예, 사또, 이것 좀 보십시오. 글쎄 도시락 상태가 영... 세상에, 기대감에 열어봤던 도시락에는 밥풀 몇 개와 먹다 남은 반찬만 있는 게 아닌가. 이건 분명 자신들이 손대기 전에 누군가가 먼저 먹어치운 상태로 보였다. 따위 도시락을 내게, 게다가 부하들 앞에서 이런 창피를 주다니. 신씨는 곧바로 계집종을 불러 호통을 쳤다. 내 인연, 요즘 연애하느라 정신이 없더니 어떤 사내놈에게 도시락을 먹이고 이리 빈찬함만 가져온 것이냐. 당장 이실직고 하지 못할까? 예? 이럴 리가 없는데. 그 녀석은 어제 만난 게 다인데. 주인어른, 억울합니다. 쟤네는 절대로 그런 짓을 하지 않았사옵니다. 이런 못된 것이 요즘 게을러지더니
거짓말까지 밥 먹듯이 하는구나. 여봐라, 당장 이년을 형틀에 메고 바른 소리 할 때까지 매우 쳐라. 예. 아닙니다. 제가 어찌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뭔가 큰 오해가 있나 봅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오냐, 다시 한번 묻겠다. 네가 훔쳐 다른 놈을 먹였느냐? 솔직하게 대답하면 그동안의 정을 봐서 내 이번 한 번만 용서하마. 예? 이것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매우 쳐라. 맞습니다요. 제가 훔쳐 먹였습니다요. 그럼 그렇지. 내 그럴 줄 알았다. 하여튼 좋게 말하면 절대 말 안 한다니까. 내 이번 한 번만 약속대로 특별히 봐줄 터이다.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땐 반드시 물꼬를 낼 것이니 명심하렸다. 알겠느냐? 냥냥. 예. 어흠, 나왔어, 여보. 그 점심을 못 먹었더니 몹시 시장하구려. 어서 저녁상 좀 들여오시오. 야오. 무슨 일이라도 있었더랍니까? 아니, 글쎄 그게 말이오, 부인. 신씨는 낮에 있었던 일을 부인에게 그대로 이야기해 주었다. 아주 못돼 먹은 녀석이요. 그렇게 연애하느라 정신을 못 차리더니 자신이 할 일까지 소홀히 하고 말이야. 그것 보십시오. 응? 사실 그 계집종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그 점심 제가 직접 싼 것이니까요. 오늘은 제가 일부러 찬압에 밥과 반찬을 담았다가 누군가 먼저 먹은 것처럼 다시 비운 다음 계집종에게 직접 들려보낸 것입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당신께서 연관 없는 일을 이 일에 엮어 아무 죄도 없는 계집종을 지레 짐작하여 범인으로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리하시고도 여태 억울한 죄인을 만들지 않으셨다고 장담하실 수 있으신지요? 아니, 이럴 수가. 내 그동안 큰 실수를 해온 것이오려. 당신 덕분에 크게 깨달았소. 고맙소, 냥냥. 부인 덕분에 크게 깨달은 신씨는 그 다음날 즉시 자신이 다루었던 모든 사건들을 다시 재조사하였고 억울하게 누명을 쓴 자들을 골라내어 진심을 다해 직접 사과하였다. 내 자네들에게 크나큰 과오를 저질렀네. 미안하네. 나를 용서하게. 사또가 자신들에게 직접 사과하다니 당시로선 정말 파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었다. 그 모습에 백성들은 오히려 감동을 받았음은 물론이었다. 그 후 그는 변방으로 발령이나 오랑캐로부터 나라를 수비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그러다가 오랑캐들과의 전투 후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된 그는 어느 산골로 몸을 피신하게 되었는데 여기저기 상처투성이에 비틀거리며 겨우겨우 걷는 신씨. 거의 쓰러지기 직전이었다. 저기 민가가 보이는구나. 저기 누구 있는가? 나 좀 도와주시게. 나리, 정신 차리십시오. 정신이 좀 드십니까? 자네가 나를 구했는가? 고맙네. 아닙니다, 어르신. 너무 늦지 않아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저기 어르신께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곳으로 옮겨오기 전에 어르신께서 포도대장으로 계셨던 고을에 함께 살았었습니다. 오, 그랬는가? 예. 그때 저희 아버님이 도둑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몸도 불편하신데 옥살이를 하게 되어 저희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요. 그렇지만 바로 며칠 뒤 어르신께서 억울하게 잡혀온 자들을 재조사해 주셔서 다행히 억울함이 풀린 아버지께서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시게 되었답니다. 그랬는가? 예. 처음엔 어르신을 오해하여 우리 가족 모두가
어르신을 무척이나 원망했더랬습니다. 미안하구만. 아닙니다. 어르신께서 다행히도 곧바로 억울함을 풀어주시니 오히려 큰 감동과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이렇게 갚을 수 있게 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냥냥. 그때 부인 말을 듣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자들에게 나는 철천지 원수가 될 뻔했구나. 살아남기가 힘들었겠지. 냥냥. 그렇게 무사히 치료 후 집으로 돌아오게 된 신씨는 자신이 겪은 일을 부인에게 모두 말해주었다. 정말 다행입니다, 대감. 보십시오. 사람이 살면서 원한을 쌓게 되면 결국 언젠간 그게 돌아와 큰 화를 당하는 법입니다. 대감께서 베푸신 은혜가 다행히도 복이 되어 돌아왔군요. 그러게 말일세, 부인. 그 뒤로 신씨는 판서 자리에까지 올라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펼쳐나갔다. 전설의 곤양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저에게 베풀어주신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그 은혜가 큰 복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냥냥. 뭐? 그게 말이 되는가? 부탁이네, 친구. 우리가 피만 나누지 않았지 형제와 다름없이 지내지 않았던가? 자네가 아니면 누구에게 이런 부탁을 한단 말인가? 아니, 그래도 우리도 자네처럼 자식을 정말 갖고 싶네. 저도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정말 자식을 꼭 갖고 싶습니다. 냥냥. 재수씨, 이 일은 평생 우리 셋만 저승 갈 때까지 밝히지 말고 가게나. 냥냥. 이게 어찌된 일이란 말인가? 옛날 강씨와 정씨 이 두 사람은 어릴 적부터 한 동네에 함께 살았던 동갑내기 단짝 친구인데 형제처럼 가까이 지냈다. 서로 어찌나 우애가 두터운지 성인이 되어서도 나란히 옆에 집을 얻어 살게 되었다. 그런데 두 집의 분위기가 달라도 너무나도 달랐다. 먼저 강씨네는 자식을 순풍순풍 열었나 시끌벅적 하하호호 살고 있었지만 정씨네는 아무리 용을 쓰고 좋은 약을 먹어도 자식을 놓지 못하고 있으니 부부의 자식에 대한 아쉬움만 가득한 채 살고 있었다. 우리도 강씨네처럼 자식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게 말일세. 아무래도 임자는 꼬박꼬박 달거리를 하지만 생기지 않는 것이 내 문제인 것 같소. 그러던 중 어느 날, 여보, 전 괜찮으니 우리 한번 해봐요. 한번 사는 인생인데 자식도 보지 못하고 이대로 생을 마감하면 너무나 억울해요. 이러다 제가 자식을 낳지도 못하게 나이를 더 먹게 되면 이런 고민도 못하잖아요. 알겠소. 당신이 그리 말해주니 내가 오히려 고맙소. 냥냥. 그러다가 부부는 하지 말아야 할 생각을 품게 되었고 이를 실천하게 되었다. 오늘 밤 술 한잔 거하게 하자고? 좋지. 내 이따 애들 재우고 저녁에 넘어감세. 냥냥. 그토록 자식을 갖고 싶은 마음에 저녁 술자리에 강씨를 조용히 부른 것이었다. 제발 꼭 부탁하네. 부탁드립니다. 밤하늘의 달이 유난히도 빛나던 밤. 왜 이리도 오늘 밤은 시간이 느리게만 가는지. 괜시리 속이 타지만 정씨는 좀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하며 버텨본다. 아버지. 그래 내 아들. 그래 내 아들. 그래,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 생긴다면야. 아니지, 딸일 수도 있지. 뭐 또 딸이면 어떠냐. 다 내 자식이거늘. 하지만 눈에서 흘러나오는 눈물이 앞을 가린다. 미안하오 여보. 냥냥. 그제서야
아내 혼자 있던 방에서 나오는 강씨. 어색하게 마주친 둘. 한참을 아무 말 않다가 강씨가 뒤돌아 자신의 집으로 향해 갔다. 이보게. 고맙네. 고마워, 친구. 아니네. 또 보세. 냥냥. 정씨는 아내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가 서로 부둥켜 안고 밤새 울었다. 그렇게 부부의 밤은 깊어져갔고 좋은 소식이 오기만을 고대했다. 둘은 이날 일을 그 뒤로 절대 입 밖에 꺼내지도 않았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 날 여보. 설마? 여보. 해냈구려. 그렇게 정씨 아내가 입덧을 하더니 가을이 지나 눈이 내리기 시작한 어느 날 밤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다. 둘은 감격에 겨워 한참을 또 울었다. 정씨의 어린 아들 녀석은 자라면서 준수한 외모에 갈수록 눈빛에 총명함이 빛났다. 아버지. 오냐 내 아들. 저 오늘 또 받아쓰기 100점 맞았어요. 오 그래 우리 아들 엿사주러 가야겠구나. 히히. 우리 아들 공부 잘해서 만난 거 많이 사주려면 이 아비가 열심히 벌어야겠구나. 이를 담 너머로 살짝 지켜보던 강씨. 여보, 우리 애들은 받아쓰기 몇 점 받았었지? 갑자기요? 한 50점 맞으면 잘한 거였지요. 당신 닮아서 그런가 다들 머리는 별로잖아요. 기술이나 배워야지. 뭐? 그게 왜 나를 닮아서야? 당신 닮아서지. 에이 짜증나. 뭐요? 어딜 가? 이 양반아. 곧 밥 먹는데. 냥냥. 어디 가는 길이냐? 강씨 삼촌 안녕하세요. 네, 잠시 심부름 가는 길입니다. 너 아까 보니까 받아쓰기 또 100점 맞았다며. 예, 공부하는 게 참 재밌습니다. 하하. 그래 열심히 하거라. 냥냥. 그리고 얘따 이거 좀 바꿔라. 왜 제게 돈을? 아니 삼촌이 주는 거니까 괜찮아. 바꿔라. 공부하다 심심하면 엿도 사먹고. 네, 감사합니다. 뭘 나를 닮아 멍청해. 저렇게 나를 닮아 똘똘한 아들도 있건만. 냥냥. 그리고 저 애를 키우고 있는 정씨를 떠올리는데 어째 심사가 뒤틀리는 강씨. 그러던 어느 날 강씨와 정씨가 장을 보러 가는 길에 우연히 서당 훈장을 마주쳤다. 오, 정씨 마침 잘 만났네. 어르신 안녕하신지요? 이보게 자네 아들 말일세. 천재네 천재야. 예? 그래서 말인데 내년에 바로 초시를 보도록 하세. 예? 아직 너무 어린데요. 그러니 내 천재라 하지 않았나? 아마 쉽게 합격할 걸세. 그럼 그렇게나 알고 있게나. 예. 살펴가십시오, 훈장님. 허허, 강씨 들었어? 내 아들이 천재라네 천재. 하하하. 참. 이보게 같이 가세. 장을 보고 둘은 돌아가기 전 주막에 들러 술잔을 기울였다. 강씨, 아까 들었지? 내 아들이 내년에 초시를 봐도 된다니. 이제 겨우 8살인데 말이야. 천재인가봐 천재. 냥냥. 하하하. 술맛 좋구나. 짭. 그때 불쑥 강씨가 한마디 하는데 내 아들 돌려주게나. 뭐라고? 뭐라 했나 자네? 내 아들 돌려주라 했네. 내가 데려가야겠네. 솔직히 내 아들이지. 그 애가 어찌 자네 아들인가? 냥냥. 화들짝 놀란 정씨는 주변을 살피며 이보게 취했는가? 누가 듣겠네. 목소리 좀 낮추게. 뭐? 내가 헛소리였는가? 그 애는 내 아들이니 이제 그냥 다 밝히고 내가 데려갈 것이네. 이놈이 미쳤나? 그게 왜 네 아들이야? 내 아들이지. 이게 씨도 없는 것이. 그러다가 결국 둘은 치고받고 싸우기 시작했다.
형제처럼 두터웠던 둘의 우정에 끝내 금이 가버린 것이다. 아니 왜 여기서 싸움질이야? 얼른 누가 112 신고 좀 해줘요. 결국 둘은 관아까지 끌려가게 되었고 3명만 알자 했던 비밀은 동네 방네 소문이 나버렸다. 사또 앞에 선 두 사람. 사또, 제 씨를 받고 태어났으니 제 아들이 아니면 누구 아들이란 말입니까? 아직 아이도 어리고 하니 돌려받아 제가 그냥 키우고 싶습니다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사또. 비록 어쩔 수 없이 씨를 받긴 했지만 낳은 어미는 제 아내이고 그동안 키운 정이 있는데 어찌 제 아들을 빼앗길 수 있단 말입니까? 절대 못 줍니다, 냥냥. 그 누가 봐도 딱 내 아들인데 무슨 소리냐? 그게 무슨 소리냐? 어찌 내게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빼앗아가려 하느냐, 이놈아, 냥냥. 어흠, 정말 이런 경우는 나도 살다 처음이어서 판단하기가 무척이나 힘들구나. 그럼 이렇게 하자꾸나. 그 아들을 불러 직접 아버지를 선택하게 하는 게 지금으로선 제일 공평한 방법이겠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실망할 아들을 떠올리니 억장이 무너지는 정씨. 고개를 축 떨궜다. 그렇게 불려온 정씨 아들. 그래, 네 생각은 어떠하느냐? 누가 너의 진짜 아버지라 생각하느냐? 정씨 아들은 눈물을 훔치기 시작했다. 어리다곤 하나 워낙 똑똑한 아이였기에 단번에 이 모든 사실을 이해했다. 사실 자신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자신은 아버지보다 옆집 강씨 삼촌을 더 닮았다는 것을. 아이는 먼저 정씨를 한번 바라보고 그 다음 강씨를 한번 바라보더니 눈을 질끈 감았다 떴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있음은 물론이었다. 말을 시작하는 아이. 사또, 올해 강씨 삼촌께서 아버지께 남는 밭이 있으시다며 콩을 빌려가 심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콩이 다 자라 콩이 주렁주렁 열렸지만 아버지께서 강씨 삼촌께 단 한 번도 그 콩이 자신의 것이니 달라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강씨 삼촌이 없으면 제가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했건만 그동안 저를 지극정성으로 키워주신 제 진짜 아버지를 어찌 저버린단 말입니까? 과연. 아이의 말이 끝나자마자 사또가 소리쳤다. 재판 끝! 강씨는 듣거라. 앞으로 네 아들을 내놓으라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게 되면 그땐 곤장으로 다스릴 것이다. 알겠느냐? 냥냥. 아버지, 이제 가시지요. 아들의 손을 잡고 가는 정씨의 눈에선 눈물이 쏟아져 내리며 앞을 가렸고 정씨 아들 역시 아버지의 손을 꼭 쥐며 집을 향해 말없이 걸었다. 이들 부자의 앞길이 밝아지길 바라신다면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주시고 여기 전설의 곤양이 준비한 복 많이 받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냥냥. 옛날 한 과부가 아들 삼형제를 두고 살았다. 젊어서 남편을 병으로 잃고 여자의 몸으로 홀로 뼈가 빠지도록 일해 아들 삼형제를 번듯하게 키워냈다. 그렇게 키워놓은 마지막엔 뒤도 생각지 않고 가진 돈 바닥까지 탈탈 털어 세 아들 모두 장가까지 보내주었다. 우리 어머니의 어머니 시대엔 모두 이러지 않았던가. 자신의 안위보다 자식들이 잘되면 그거 하나로 충분했으니 말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동안 고생한 것과 먹은 나이 때문에 몸이 점점 기운을 잃어갔고 그 때문인지 며느리들이 슬슬 자신을 무시하기 시작했다. 아들들이 모두 나가 일을 할 때면 아이고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그런데 이걸 어쩐대. 우리 어머니가 계속 주무실 줄 알고 점심 우리끼리 먹어버렸는데. 오호호호호호. 그러게요 형님. 어머니 조금만 참고 계시면 이따 바깥 양반 들어오면 그때 차려드릴게요. 괜찮죠? 냥냥.
배가 좀 고픈데. 그러려무나. 이렇게 늙은 어머니는 며느리에게 괄시받고 먹을 것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니 안 그래도 몸이 좋지 않은데 결국 병까지 나버려 몸소 눕게 돼버렸다. 일이 되자 며느리들의 괄시는 더 심해지고 급기야 어머니를 서로 미루기까지 한다. 그래도 형님이 첫째인데 형님네가 모셔야죠. 아니, 우리 남편 허리 안 좋아서 내가 맨날 수발하느라 바쁘잖아. 거기다가 어머니까지 모시면 나 죽어. 그러니 둘째가 좀 맡아줘. 아이고, 말도 마셔요. 저도 아범이랑 같이 일 다니면서 밭매느라 정신없는데. 그럼 어쩔 수 없네. 막내, 자네가 맡아. 예? 이것들이 장난하나? 이러다가 혼자 덤터기 쓰겠는데. 그래, 그거야. 그럼 형님들, 우리 그냥 이참에 다 따로 나가서 살고 우리 돌아가며 한 번씩 어머니 봐드리면 어떨까요? 그게 제일 서로 부담 없고 공평하기도 하고 좋을 것 같은데. 호호호호호. 그래, 그게 좋은 생각 같군. 그래, 냥냥. 결국 삼형제 내외는 아픈 어머니 홀로 두고 모두 따로 나가 살림을 차려버렸다. 이리하여 어머니는 홀로 남게 되었는데 그 신세가 참 처량했다. 병든 몸으로 겨우겨우 보리죽을 끓여 하루하루 목숨만 연명할 뿐이었다. 그래도 내 자식들 아프지 않고 건강했으면 좋겠구나, 냥냥. 그래도 자식 생각에 여념없는 어머니. 에휴. 그리고 한 번씩 돌아보기로 했던 며느리들은 열흘에 한 번씩 오다가 보름에 한 번씩 오더니 이젠 한 달에 한 번 겨우 찾아 보리쌀 간신히 먹을 양만 던져주고 가버렸다. 그러던 어느 날, 계십니까? 부처님께 시주 한번 하시지요. 그래, 내일이 목숨 부지하고 우리 자식들 아프지 말라 시주라도 해야겠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아픈 몸으로 홀로 사시는지요? 자녀들은 없습니까? 아들 며느리 삼형제가 있습니다만 다 저희들 살기 바쁜데 이 늙은 것 하나 돌볼 틈이나 있겠습니까? 호호호. 그런데 저도 그냥 이렇게 홀로 마음 편히 사는 게 더 좋답니다, 냥냥. 그러하시다니 제게 신비한 물건이 하나 있는데 받아주시겠습니까? 어떤 물건인데요? 몸에 차고 있으면 아픈 곳이 다 낫는 신비한 반지랍니다. 자, 받으시지요. 아니, 어찌 이리 귀한 걸 제게? 괜찮습니다. 단 절대로 죽기 전까진 손가락에서 빼선 안 됩니다. 그럼 바로 더 아프게 되실 테니까요. 안 받으려 했지만 스님이 억지로 두고 가버리니 방도가 없었다. 결국 병이 낫는다는 말에 그날부터 반지를 손에 꼭 끼우고 다녔는데 별로 차도가 없는 것 같은데 아닌가? 허리가 덜 아픈가? 어머니, 저 왔어요. 어디 뭐 불편하신 거 없죠? 그럼 여기에 보리쌀 두고 갈 테니 끼니 잘 챙겨 드시고. 그럼 천이만. 어? 저게 뭐야? 금반지 아니야? 갑자기 가던 길을 돌아 어머니께 다가가는 첫째 며느리. 어머니, 저기 오늘은 내가 밥 좀 지어드리고 갈게요. 너 아비 녀석 허리 아파 집에서도 고생하는데 되었다 두거라. 내가 천천히 지어 먹으면 된다. 에이, 어머니도 그래도 내가 첫째 며느리인데 한 번씩은 효도 좀 하게 해줘요. 그거 조금만 기다려요, 어머니. 맞다, 어머니, 제가 집에다가 만난 김치도 새로 담궈뒀으니까 그것만 가지고 얼른 올게요.
아니 괜찮대도 바쁠 텐데 뭐하러 굳이. 에이 어머니 섭섭하게 말씀하신다 또. 어? 형님 어디 가요? 저 잠깐 집에 뭐 좀 가지러 가느라. 오늘 형님이 어머니 뵈러 가는 날 아니에요? 거긴 다녀오신 거예요? 그럼 아우는 걱정 말고 어서 밭에 가서 김이나 메고 가. 그럼 나 먼저 갈게. 어째 표정이 좀 이상한데? 분명 뭔가 있어. 누굴 속이려고? 어머니 저 왔어요. 아니 둘째 네가 웬일이냐? 오늘은 첫째가 다녀가는 날인데. 에이 그래도 한번 와봤죠. 그런데 왜 형님이 저리 급하게. 저게 뭐야? 그 금반지 아니야? 그제야 형님의 행동이 이해가는 아우였다. 그렇구나 그랬었어. 아이고 어머니 근데 아프신 곳은 괜찮아요? 아니 아직도 많이 어깨랑 허리가 결리는구나. 내일 비가 오려나. 아이고 말씀하시지. 그러면서 재빨리 어머니 곁으로 가 여기저기 주물러주는 둘째 며느리. 아이고 시원하구나. 호호호. 그렇죠 어머니 시원하시죠? 앞으로 안마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만 하셔요. 호호호호호. 당신은 어머니 뵈러 안 가오? 아니 제가 가는 날은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제가 왜 가요? 뭐요? 형수님 두 분은 자신이 가는 날이 아니어도 지극정성으로 매일같이 찾아 어머니를 모신다는데 당신은 신경도 안 쓰고 있어. 우리 형제들 해질 때까지 농사일하느라 정신이 없으니 형수님들이랑 당신이라도 어머니를 좀 챙겨야 할 것 아니오. 참. 아니 지 엄마면 지가 더 챙길 것이지 왜 나한테 난리야. 에이 야옹. 결국 남편의 성화에 못 이겨 터벅터벅 어머니 집을 찾은 막내 며느리. 그런데 도착해서 보이는 모습이 가관이다. 첫째 며느리는 부엌에서 이것저것 어머니 드릴 음식 만든다며 난리고, 둘째 며느리는 남편까지 데려와 어머니 팔다리를 주물러드리고 난리였다. 이게 어찌된 일이래? 그리고 막내 며느리 눈에 들어오는 어머니의 반짝이는 금반지 하나. 오호라, 그런 거였구나. 그런 거였어. 어머니만 돌아가시면 저 금반지는 내가 차지해야겠구나. 그때부터 막내 며느리도 하루가 멀다 하고 새집처럼 어머님 집에 들락거렸다. 본래 어머니가 일이 아픈 원인이 뭐였던가? 자식들에게 괄시받고 먹을 걸 잘 먹지 못해 생긴 병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오랫동안 대접을 잘 받게 되니 그 병도 함께 고쳐지며 점점 건강을 되찾아가는 어머니. 호호, 참 신기하기도 하지. 정말 스님 말씀처럼 이 신비한 반지를 끼우고 있으니 몸이 아주 건강해지는구나. 냥냥. 자식들의 속마음이야 어찌 되었든 하루가 멀다 하고 효자 효녀 노릇 잘하니 늙은 어머니는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눈을 감게 되었다. 아, 그 반지는 누구에게 갔냐고요? 어찌 알고 어머니 돌아가시기 하루 전 스님께서 찾아오시니 어머님께서 직접 스님께 그 반지를 시주하셔서 본래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지 뭡니까? 세상 모든 부모님과 구독자님, 자식에 대한 사랑도 당연히 중요한지 압니다만 나 자신도 소중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본인 노후도 꼭 생각하시면서 베푸시길 바랍니다. 전설의 곤양은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이면 그 베품으로 충분하답니다. 베푸신 분께서는 여기 준비한 큰 복도 받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냥.
여기 한 거지 소년이 있다. 이 소년은 무슨 사연인지 갑자기 이 동네에 1년 전부터 나타나 거지 생활을 시작한 초보 거지인데 잘생긴 외모 덕에 동네 아낙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나름 배고픔 없이 지내고 있었다. 그런데 야, 저기 힘얼건 녀석 왔다. 저 녀석이지? 요즘 우리 구역에서 밥 빌어 먹고 다니는 녀석이. 응, 동네 아주머니들이 어찌나 좋아하는지 저 녀석만 나타나면 밥을 그냥 퍼다 준대. 생긴 건 기생 오래비같이 생긴 것이 우리 구역에서 함부로. 안 되겠다. 그냥 우리 저 재수없는 녀석을 우리 동네에서 쫓아버리자. 그래. 야, 너지? 얼마 전부터 우리 동네에 나타나 우리 몫을 죄다 뺏어먹고 있단 놈이. 아주 그냥 아주머니들이 예쁘다 해주니까 신났지? 하하, 저기 난 너희들과 싸우고 싶지 않아. 같은 거지들끼리 사이좋게 지내자. 하하하하. 그래, 사이좋게 지내야지. 먼저 너부터 손 좀 봐주고 말이지. 내가 다른 곳으로 가면 되지? 하하. 그럼 난 이만. 이 녀석 어디 가느냐? 그래도 곱게 보내줄 순 없지. 맞아. 저 곱상하게 생긴 얼굴에 상처를 좀 내줘야 분이 풀릴 것 같단 말이야. 냥냥. 잡아. 그때 한 녀석이 거지 소년의 보찜을 잡아 끌다 안에 있는 물건이 떨어지는데 뭐야 이 옷은? 훔친 건가? 잠깐. 이거 임금님 옷 아니야? 뭐? 임금님 옷? 곤룡포를 보고 놀란 거지들이 잠시 멈칫한 사이 거지 소년은 다시 자신의 짐을 싸매고 멀리 도망가 버렸다. 뭐야 저놈? 정체가 뭐야? 그러게 말이야. 냥냥. 옛날 한 임금이 있었다. 그런데 이 임금에겐 깊은 고민이 있었으니 도대체 내 대를 이을 왕자는 언제 태어난단 말인가? 에휴, 냥냥. 전하, 이렇게 고민만 하실 게 아니라 점이라도 한번 보시는 게 어떠실런지요? 점? 예, 제가 아는 늙은 무당이 있는데 이런 쪽에 매우 유능합니다. 그래? 좋다. 지푸라기라도 잡아봐야지. 냥냥. 그래, 내 앞으로 아들을 얻을 수 있겠는가? 예, 잠시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왜 그러는가? 앞으로 1년 안에 왕자님이 태어나실 겁니다. 오, 그래? 그러하오나. 뭔가 어서 말해보게. 예, 아뢰옵기 좀 그러하오나 왕자님은 3살을 넘기지 못할 것입니다. 냥냥. 무엇이? 일단 없는 왕자가 태어난다는 것이 반가웠지만 그 왕자가 3살 안에 죽는다니 마음이 좋을 리가 없었다. 에이, 점을 보라기에 보았지만 그게 실제 일어난다는 보장도 없지 않는가? 일국의 왕이 그런 거에 휘둘려서야 되겠는가? 당장 꺼지거라. 왕은 애써 무시하며 무당을 그 자리에서 쫓아내버렸다. 하지만 정말 1년도 채 지나기 전에 왕자가 태어났다. 오, 우리 왕자. 하지만 그 기쁨은 그리 길게 가지 못했다. 정말로 아기가 3살이 되기도 전에 갑자기 병을 앓더니 그만 죽어버린 것이었다. 어찌 이런 일이. 맞아, 그때 그 무당. 여봐라, 당장 그때 그 무당을 불러오거라. 이보게, 내 자네의 말을 무시했다. 이렇게 큰 화를 당한 것 같네. 앞으로 어찌해야 하는가? 예, 잠시만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왜 그러는가? 전하, 왕자님은 또 태어날 것입니다. 그래, 그거 참 다행이군. 허나 말씀드리기 전에 주변 신하들을 모두 물러주시고 단둘이만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 모두 물러가거라.
전하, 두 번째 왕자님 역시 13살이 되는 해에 목숨을 잃을 것입니다. 뭐, 또 방도가 없겠는가? 살아날 확률이 딱 절반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만, 절반, 그거밖에 안 되는가? 예, 오직 이것뿐인데 이는 아주 강한 원한이 얽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 또한 모두 왕자님 스스로 하셔야 하는 일이지요. 그래, 그게 무엇인가? 어서 말해보게. 왕자님이 13살 되는 해 동짓달 초하루에 왕자님에게 거지의 옷을 입히시고 곤룡포 한 벌만 보자기에 싸 대궐 밖으로 내보내십시오. 노자도 주시지 마시고 어디든 3년 동안 돌아다니게 하십시오. 그러다가 왕자님 운명이 허락한다면 귀인을 만날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짝도 함께 만나게 되겠지요. 그 둘이야말로 왕자님을 죽음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귀인과 자신의 짝이라 좀 더 자세히 안 되겠는가? 자세한 것은 천기를 누설하는 일이라 더 이상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 아마 제 수명도 많이 줄었을 것입니다. 그렇군. 모든 게 잘만 되면 왕자님은 오래오래 사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님과 왕자님을 제외한 그 누구도 이 사실을 알아선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찾아내버릴 테니까요. 냥냥. 과연 무당의 말대로 곧이어 또 다른 왕자가 태어났고 이번엔 3년을 넘기며 무사히 잘 자라주고 있었다. 이윽고 왕자의 나이 13살이 되던 해 동짓달 초하루 날 밤, 아들아, 예 아버님, 내 평소 너에게 말해왔던 걸 기억하느냐? 아, 예, 오늘이 그날이다. 정말로 하신 말씀이었어? 네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이것뿐이라니 방법이 없구나. 오늘부터 3년 동안 거지로서 살아가야 하느니라. 그 뒤의 운명은 모두 너에게 달렸다. 부디 살아서 만나자꾸나. 야옹. 예 아버님. 그럼 3년 동안 건강해야 하느니라. 그날 밤 대궐에선 아무도 모르게 거지 하나가 나왔다. 어두운 새벽 거지는 발길이 닿는 대로 걷기 시작했다. 어느 세월에 3년을 채워 돌아간단 말인가. 하지만 아버님의 명이고 이리 해야 산다고 하니 어쩔 수가 없구나. 당장 한 푼도 없던 거지 복장의 왕자는 남의 집 문간에서 밥을 빌어먹어가며 명을 이어가야 했다. 누가 봐도 거지였으니 말이다. 세상에서 좋은 음식으로만 먹던 그에겐 참 곤욕이었다. 하지만 제법 잘생겼던 왕자는 동네 아주머니들의 생각지도 못한 호의를 받아 굶주림을 피할 수 있었는데 이를 보고 질투한 동네 거지들의 습격을 받은 것이었다. 들킬 뻔했구나. 그런데 이제 거지로 돌아다니는 건 힘들어서 도저히 못하겠구나. 그래. 차라리 이번엔 어느 집 종으로 들어가 보자. 그렇게 이번엔 하인이 되어 1년간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밥을 빌어먹지 않아 좋긴 했지만 일도 고되고 실수라도 하면 불호령이 떨어지곤 했다. 이렇게 노비들이 인간 취급받지 못하고 불쌍하게 살고 있었다니. 내가 왕이 되면 이 불쌍한 노비들의 처우를 확실히 개선해줘야겠구나. 결국 1년 뒤 일 못한다 쫓겨난 왕자는 한동안 또 거지 노릇을 하며 발길 닿는 대로 길을 나서기 시작했다. 어디 있는 것이냐? 어디로 숨은 것이냐? 내 이 깊은 원한을 어떻게 풀란 말이냐?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걸어 드디어 어느 한적한 동네에 들어섰는데 벌써 해가 지는구나. 지칠 대로 지친 왕자는 걷다가 한 집 앞에 머물러 섰다. 도저히 더 이상 걷지 못하겠구나. 혹 이 집에서 묵을 수 있는지 물어봐야겠다. 저기 계십니까?
그곳에서 한 노인이 나오는데 눈빛이 살아있고 남다른 분위기가 흘러나오는 사람이었다. 지나가는 과객이 온데 하루 묵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혹시 하인이라도 구하시는지요? 냥냥. 그때 노인은 왕자를 한참이나 바라보며 왜 이리 낯이 익을꼬. 그래, 그런가. 내 딸아이와 단둘이 살고 있어. 그렇지 않아도 일손이 필요했는데 잘 되었군. 이곳에 머물면서 내 일손 좀 돕게나. 예, 감사합니다, 주인어른. 그렇게 그 집에서 머슴살이를 다시 시작하게 된 거지 왕자였다. 거지 왕자는 낮엔 나무를 하며 밤엔 주인어른의 글동무가 돼주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내 너랑 함께 글을 읽으니 즐겁구나. 도대체 네 정체는 무엇이길래 이리 글을 잘 아느냐? 그것이 말씀드리기가... 하하하하. 그래, 되었다. 사정이 있겠지. 때가 되면 말해주거라. 예, 감사합니다, 주인어른. 그때 벽에 걸린 검 하나가 눈에 띄었다. 그런데 주인어른, 저 벽의 검은 무엇이옵니까? 내 나라를 위할 때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외놈들을 베어넘긴 검이란다. 사실 주인은 예전 조선에 쳐들어온 외놈들을 물리친 장군인데 벼슬자리를 물러난 뒤로 지방으로 내려와 초야에 묻혀 소박하게 살던 중이었다. 아, 그러셨군요. 냥냥. 대단한 분이셨구나. 또한 왕자는 일이 고되긴 했지만 마음씨 착한 주인집 딸이 정답게 대해주니 그 고됨이 덜했다. 식사 때면 아버지 몰래 생선 하나 더 놓아주기도 하며 일이 힘들 땐 걱정해주기까지 하였다. 힘들지 않니? 네, 괜찮아요, 아가씨. 응, 너무 몸 상하지 않게 일하렴. 목숨의 소중함에 신분의 높고 낮음이 어디 있겠니? 아, 그렇구나. 정말 생명의 소중함에 있어 높고 낮음이 어디 있단 말인가. 큰 깨달음을 얻는구나. 그렇게 세월이 흘러 드디어 3년째 동짓달 초하루가 되기 하루 전. 그때 그 녀석 아마도 임금님과 관계 있는 거 아니야? 그래. 혹시 왕자 아니야? 저 녀석들이구나. 저 녀석들이 왕자가 어디 있는지 알겠구나. 이제 내일이면 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건가? 그동안 힘든 건 사실이었어. 하지만 궁에서 편하게 그냥 왕이 되었으면 절대 배우지 못할 것들을 배웠구나. 그런데 방이 왜 이리 으스스하고 춥지? 불을 좀 더 떼야겠어. 주인어른과 아시방도 마지막 밤이니 함께 따뜻하게 불을 더 지펴줘야겠다. 불을 떼기 위해 밖으로 나온 왕자. 그런데 그때 왕자 앞에 귀신이 하나 찾아왔다. 찾았다. 오늘이 내 이승에 머물 수 있는 마지막 날이거늘 이전에 맺힌 원한을 드디어 오늘 푸는구나. 네 놈은 누구냐? 난 대일본군의 장군이었다. 하지만 네 하레베에게 두 아들과 함께 전사했지. 오늘 널 죽이고 내 아들들의 원한을 풀리라. 그렇구나. 이 녀석을 피하기 위해 거지로 위장하여 궁에서 내보낸 것이었구나. 그런데 하필 마지막 날에 그리고 그때 왜 이렇게 으스스하지? 그 녀석은 잘 있나? 감기라도 걸리면 안 되니 불이라도 더 떼줘야겠다. 주인집 딸 역시 왕자가 걱정되어 나와보는데 쓰러져 있는 왕자와 귀신을 발견했다. 아버지, 저기 좀 봐요. 외놈의 귀신이에요. 멋이라. 자신의 검을 들고 곧바로 뛰어나간 주인. 그 검으로 단칼에 외놈의 귀신을 베어버렸다. 날 어찌 뵌 것이냐. 그 무엇도 날 뺄 수 없을 것인데. 내 젊은 시절 수많은 외놈들의 피를 먹인 겁니다. 썩 사라지거라. 내 아들의 원수. 으아! 주인집 딸은 쓰러진 왕자를 부축하며 밤새 간호했다.
다음날 주인은 머슴의 상태가 궁금해 딸이 간호하던 방에 들어갔다. 그러자 벽에 걸린 골룡포가 자신의 눈에 담겼고 머슴은 일어나 앉아 있었다. 주인 어른, 이제 때가 되어 저에 대해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다가와 그간의 사정을 설명하는데 놀란 주인과 주인집 딸. 그렇게 왕자는 두 귀인 덕분에 무사히 궁궐로 돌아갈 수 있었고 자신이 고생했던 3년을 밑거름 삼아 진심으로 백성들을 생각하는 어진 임금이 되었다. 물론 주인집 딸은 당연히 왕비가 되었고 말이다. 구독자님,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 중에 한 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며 지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담아 저에게도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저도 사랑을 담은 큰 복 나눠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하시고 큰 복 받아가세요. 냥냥.